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07.76달러를 기록했고 0.3%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145.3달러로 마감했고 4.51%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AI 관련주가 증시 전체를 끌어올린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보다 훨씬 더 뜨거운 소식이 나왔는데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에 FSD 감독형 버전 14 라이트를 정식으로 풀었다라는 소식을 발표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배포를 선언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사용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에 글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한 달 뒤인 8월 10일부터는 FSD를 사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일시불이 사라지고 월 구독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건지 구독해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FSD 버전 14 라이트는 어떤 제품인지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나스닥에서는 테슬라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데뷔를 했고 이 공모가 149달러보다 20% 넘게 높은 가격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168.01달러를 기록하면서 12.76%의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5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0조 원 넘게 끌어모으게 된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큰 미국 증시 공모의 규모라고 하고 현재 1등은 지난달 상장했던 스페이스X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 버전 3의 두 번째 비행인 플라이트 13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스터 20을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을 마쳤다고 하고 FAA는 7월 14일을 발사일로 하는 항공 고시까지 내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발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다음 발사인 이 플라이트 14용 준비가 벌써 시험 준비라고 하고 있고 발사와 발사 사이에 이 간격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사가 성공하게 되는지는 이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최근 월가에서 나온 발언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뉴스트리 리서치의 애널리스트인 피에르 파라구가 최근 코멘트를 통해 테슬라의 FSD가 아이폰의 순간에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 초기의 예상 시장 규모는 연간 1000만 대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전화기를 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재 아이폰은 매년 2억 5천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폰을 그냥 전화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 정도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PL 파라구는 테슬라도 지금 똑같은 지점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 미국 신차의 평균 가격은 49,000달러 정도 되는데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 여기에 월 100달러 정도만 더하게 되면 FSD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걸 자동차 옵션으로만 보면 비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매일 아침 스트레스 없이 출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이 가치가 달리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2분기 정도만 더 지켜보게 된다면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폰과 자동차는 이 구매 주기도 다르고 안전과 직결된 규제 문제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과연 올해 그런 일이 시작하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오늘은 이런 모든 이야기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테슬라 FSD 버전 14 라이트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는 공식 발표를 통해 FSD 감독형 버전 14 라이트를 국내에 순차적으로 배포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북미에서 처음 나온 지 2주도 안 돼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이 기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게 왜 대단한 소식이냐면 배포 대상이 신차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번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팔린 최소 3년에서 4년 또는 5년에서 6년 정도 된 구형 모델
모델 Y와 모델 3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차를 사야지만 최신 FSD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에 산 차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로 최신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라이트 버전이 정확히 뭘 말해주는지도 궁금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최신 하드웨어인 하드웨어 4 버전에 돌아가는 FSD 버전 14의 판단 능력을 구형 컴퓨터인 하드웨어 3 안에서 이 카메라와 연산 성능에 맞게 어느 정도 압축을 한 다음에 이식을 시킨 소프트웨어고, 이 기능을 깎아낸 버전이 아닌 두뇌는 최신 거를 쓰지만 몸에 맞게 좀 다이어트를 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주차 상태나 목적지 또 도심과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이 차선의 변경과 교차로의 통과, 합류와 분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급감속이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도 줄였다라는 게 테슬라 측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차장이든 진입로든 이 옵션 중 하나를 골라서 주행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막다른 길을 만나면 후진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의 FSD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번 버전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하드웨어 3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체가 약 1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대규모 업데이트라는 것이고, 그동안 하드웨어 3 차량들은 9버전인 버전 12.6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FSD 사용에 불편함도 많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도 많았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버전 14로 몇 세대 뛰어넘은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에 이렇게 구형 하드웨어 3 차량을 포함해서 빨리 내어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X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와이드 릴리즈가 먼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내용의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 트럭을 대상으로 이미 감독형 FSD 버전 14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확대는 그 대상이 구형 모델 3와 모델 Y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미국 다음으로 왜 한국이 두 번째가 됐을지가 궁금한데,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정되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답은 무역협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미 FTA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한국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그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훨씬 많이 팔리고 있는 중국산 모델 Y와 모델 3는 유럽의 안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번에 혜택을 받는 차는 한국에서 훨씬 많이 팔린 중국산 신형차가 아닌 국내에서 소수로 취급되고 있는 미국산 구형 모델 3와 모델 Y인데요. 작년 한 해 국내에서 팔린 테슬라가 47,941대 정도 되고, 이 중 미국산은 145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99.7%의 차량이 업데이트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국산 차량을 구매한 많은 분들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무래도 유럽에서 먼저 관련된 부분이 통과돼야지만 국내에서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테슬라의 FSD 버전 14 라이트 버전은 이 감독형 FSD고요. 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이 기능을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 기준으로 레벨 2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완전 자율주행을 뜻하는 레벨 3와는 다른 상황이고, 한마디로 차가 다 알아서 해주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보조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포를 받으신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FSD를 구매하지 않았던 미국산 하드웨어 3를 가지고 있는 오너라면 904만 3천 원을 내면 라이트 버전을 받을 수 있고요. 향상된 오토파일럿인 EAP를 구매해둔 오너라면 FSD와의 차익만 내면 되고, 반대로 이미 FSD를 구매해둔 오너라면 추가 비용 없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904만 원만 내면 당장은 레벨 2라고 불리고 있는 감독형 FSD를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 자율주행인 FSD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쩌면 이번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 계정을 통해 나온 안내문을 보게 된다면 8월 10일부터는 국내 FSD 감독형 구매 방식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8월 9일까지는 지금처럼 일시불인 904만 3천 원을 내면 되지만 8월 10일부터는 월 15만 원을 내는 구독제로 전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차종에 적용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고, 테슬라 코리아도 안내문을 통해서 실제 적용 시점과 대상 그리고 가격은 정책 확정과 시스템 준비 상황에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단서를 달아두고 있어서 정확한 확정은 아니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일시불 구매가 가능한 국가였는데요. 이 미국은 이미 일시불 판매를 접었고 $99 구독으로 넘어갔으며 월 $99 정도 되면 우리 돈으로 약 1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한국에서는 월 15만 원 정도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렇게 구독을 전환하는 것을 보고 이 테슬라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아닌 오히려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국에서도 한 번에 $8,000를 내야 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한 달씩 쓰게 되는 것은 좀 부담을 주는 효과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체험할 수 있게끔 기준을 좀 낮출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우선 한 달 써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쓸지 안 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구독으로 바뀌기 전에 일시불을 주고 사는 게 이득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904만 원을 월 15만 원으로 나누면 정확히 60개월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 5년 넘게 매달 빠짐없이 구독할 계획이라면 일시불이 유리한 상황이고 그보다 짧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구독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구독이 훨씬 더 유리한 장점도 있는데요. 매달 자동 결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다시 구독해도 별도의 가입비 같은 게 붙어 있지 않는데 장거리 여행이 많은 달에는 켜둘 수 있고 나머지 달에는 사용을 꺼둘 수 있는 식으로도 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차를 여러 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구독만 하면 여러 차를 돌아가면서 쓸 수 있냐? FSD가 차량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계정에 귀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독은 계정이 아니라 또 차량 한 대에 귀속된다고 하고 이 구독을 할 때도 특정 차량을 지정해서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대를 갖고 있으면 구독도 각각 따로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새로 구독이 시작하면서 많은 궁금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04만 원짜리 FSD를 실제로 한 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하드웨어 3라는 하드웨어의 미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하드웨어 3는 무인 자율주행을 구현할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못 박았고 하드웨어 3의 메모리 대역폭이 최신 하드웨어 4의 8분의 1 수준이라서 이 사람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연산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확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하드웨어 3 차량이 약 400만 대인데 이 로보택시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테슬라는 차세대 버전인 FSD 버전 15부터는 FSD 15 라이트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FSD 버전 14 라이트가 이 차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고 지금 904만 원을 내고 일시불 구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구독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소비자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동안 $8,000에서 $15,000까지 내고 FSD를 구매했던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 몇 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완전 자율주행은 쓸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셈이고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7,000명 규모의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호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도 FSD 구매자들이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테슬라 차주 98명이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5월 28일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이번 달 16일로 잡혀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측에서는 FSD 옵션안에 포함되어 있는 오토파일럿과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같은 기능이 상당 부분 제공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은 900만 원 넘게 낸 건 완전 자율주행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자체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테슬라 FSD 옵션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전 14 라이트가 이렇게 국내에서 빠르게 나온 것을 본다면 이 소송을 앞두고 무마용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하드웨어 3의 컴퓨터와 카메라를 통째로 개조해 줄 수 있는 마이크로 팩토리를 주요 도시에서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하드웨어 3 차량을 반납하고 신차를 사게 된다면 FSD를 새 차로 무상 이전해주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올해 9월 30일까지 주문하고 12월 31일까지 인도받아야 한다라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FSD 버전 14 라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미 해외에서 먼저 사용해 분들의 반응을 보게 된다면 이전과는 훨씬 부드럽고 불필요한 극감속과 팬텀 브레이킹도 줄었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전 버전 대비 체감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이 주행의 편의성 자체는 확실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구독제로 넘어갔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미국은 지난 1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없는 무인 로보택시의 시운행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3주 뒤인 2월 15일 FSD 구독제로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제로에 전환되는 것은 앞으로 FSD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고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유럽을 보면 감독형 FSD가 실제로 승인되고 있는 나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EU 전역으로 확대되려면 27개의 회원국 중 15개의 나라가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럽이 FSD를 찬성하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이 방향을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법의 개정보다는 유럽에서의 통과가 먼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나오고 있는 FSD 버전 14 라이트와 8월의 구독 전환의 예고는 국내 FSD가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가 FSD 버전 14 라이트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출시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시장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들어 테슬라의 판매가 국내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월간은 FSD를 아이폰에 비유하면서 지금은 비싸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뒤집히는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FSD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리뷰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시불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구독으로 전환하시게 될지 댓글을 달아주시게 된다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